지금 이제 계속 요즘에 새로 산 종목들 보고 있는 거고, 이 펌텍 코리아하고 이 사이버원은 여기 보면 어, 역대 차트를 봤는데 266봉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저점은 왼쪽에 있고, 고점이 왼쪽에 있고, 저점은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그나마 이제 중기 지지선이 생긴,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단기 지지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네. 굉장히 약하지.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6개월이고, 3월이면 9월 12일. 여기 정도 되고. 그래서 6개월 저항선 돌파가 어디서 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딱 봤는데, 어, 중만 타트는 좀 지우고 위로 뾰족 튀어나오는 이제 흔적이 보이는 거지. 얘가 이제 준 장대 항문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알려주는 애가 얘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종목도 이 사이버원도 보면 얘와 최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을 잡고 이 정선을 쫙 그렸는데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다고. 두 번째 고점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봉은 느낌이 돈 많은 할배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밀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봉이 돈 많은 할배 패턴이었다 그러면은 무시를 해도 되거든. 얘를. 네. 이 차트를. 긁은 차트라면. 네. 그리고 여기 3월에서 3월 무조건 가서 1년 정선 돌파를 한 애를 이제 보고 싶은 거야. 이 오른쪽. 네. 그래서 이 오른쪽을 이렇게 봤더니 선이 길어지면 이렇게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흔적이 보일 수도 있거든. 다시 얘기하면 차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날 이후에는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요 라인 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지선이 또 올라가고 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지지선은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 상태인 거야. 얘는. 네. 사이버는. 이제 지켜봐야지. 어떻게 될지. 이런 분석들은 사실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분석, 추세선인 거지. 이런 분석들을 하기 전에 항상 재무 차트가 괜찮아? 최소 10개 정도는 흑자였으면 좋겠다. 흑자인데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거 얘는 괜찮아. 얘가 뭐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으면 좋겠어. 네. 뭐 19% 이렇게 증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4%든 8%든 어찌됐든 증가세를 유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유보율은 최소 500% 이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지금 매출 증가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PBR이 3에서 2.7에서 2.2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량주였던 애가 그지? 이제 성장주였던 애가 우량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큰 문제 없을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 역대 차트로 가기 전에 역대 차트로 이렇게 갔어. 예를 들어서 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지금 2003년부터 여기서부터잖아. 그지? 2007년까지 여기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만 했어. 거의. 네. 거의 오르기만 했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2002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2003년 이후에는 실적이 꽤 괜찮았다는 거거든. 2007년까지. 네.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박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 종목은. 실제 그런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2003년으로 무조건 가서 연관으로 보면 되지. 2003년으로 가서 이때부터 뭘 봐야 되냐면 매출 예를 그리고 영업이익 이 오른쪽에 있는 13%더 추가로 증가를 하는 그래서 25% 증가를 했고 18% 증가를 했고 21% 증가했고 5% 증가했고 37% 증가했고 증가를 하다가 꼬꾸라진 거지 여기서부터 성장세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면서 이제 꺾이고 있잖아. 네. 그 차트가 저 오른쪽에서 저 왼쪽에서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적과 차트를 따로 구분해서 보려고 하지 마라. 계속 어차피 실적과 차트는 같이 가는 거지. 네. 물론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따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자라는 게 이렇게 눈에 띄니까 이 적자 종목인 상태에서의 전 들어오는 애들 그래서 주가가 뛰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 하면 되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종목 점상 가고 있어. 근데 이 적자 폭이 엄청나거든 지금. 분기를 볼까? 지속이네. 안 하면 된다고. 이런 종목은 유보율 봐. 유보율이 막 순풍순풍 없어지거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이런 감자라고 감자. 감자를 해버리면 숫자가 생겨 이렇게 새로. 감자하고 여기 유중도 있네. 그럼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는 거니까 이 상패를 벗어나기 위한 발악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잖아. 이런 짓거리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렇게 봐가지고 혼자가 보여? 안 사면 되지. 이런 종목이 뭐 상한가 치고 뭐 돈만 벌면 되지 않아요? 이러다가 이제 적리매매를 당하는 거지. 그런 적리매매를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안 건들게 되는 거지, 사실. 안정적인,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 사이버원 얘기하다가 3000% 슉, 그런 거지. 사이버원. 다시 가서. 이제 고점이 왼쪽, 저점이 오른쪽인 기업은, 초보자들은 안 샀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저항선 돌파를 한 흔적만 보였을 때도 이 왼쪽, 여기가 이제 저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지를 못하면 이게 더 밀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차트가 전형적으로 그런 차트였던 거지, 이제 더 밀린 차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애를 그려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든지 스윙을 하든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위치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이버는.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에, MACD 레이트, 불통, 보이지만, 항상 이전 거를 먼저 보라겠지, 내가. 이제 물통이 이제 보이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불통의 크기가 이 물통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야 불이 붙는다고. 네. 얘를 다 말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스윙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불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투자 위치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불통이 보이지만 앞에 물통을 먼저 보라고. 그런 다음에 택도 없지, 그지? 이 불이 꺼진다고 그냥. 그러면서 또 다른 물통 속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물통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개월. 기본은 항상 3개월이니까. 그 룰대로 얘도 그대로 움직였지. 3개월, 3개월. 그대로 하면 되고. 다음 종목은 이 정도만 얘기하자. 세이버는 뭐, 더 얘기할 만한 게 없는데. 질문 있어? 근데 이게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다. 왜 샀는지가 나는. 너는 원래 안 사도 됐거든. 네가 뭘 들고 있냐면 한국 정보인증을 들고 있어.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좀 고민을 했어. 이 사이버원을 너도 사라고 할까 말까. 내가 지금 이 한국 정보인증이 네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인데 얘도 이제 DNA 수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얘도 뭐 도찐개찐 아니야? 어차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지금 내가. 그래서 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날이거든. 이 3월 31일. 사이버원도 이날이거든. 3월 31일. 네. 이 둘이 지금 겹치거든 나고. 음. 그래서 둘 중에 한 종목은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는 시총이 711억. 네. 상장 주식수는 474만 주. 주식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네. 이 사이버원은. 그러면 이럴 때는 재무추이를 얼른 보고 유보율이 1000%가 넘으니 얘는 1대1 무증, 1대2 무증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태네.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은 유보율이 700%. 얘도 1대1 무증은 가능한 상태네. 상대값이. 그지? 둘 다 뭐 괜찮은 기업이잖아. 이 정도면. PBR은 1.6이고 사이버는 PBR이 2가 넘고 오히려 한국정보인증이 좀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매출 증가세를 봤을 때는 한국정보인증이 74% 증가를 했거든. 14%, 10%, 13% 이러면 날아가야 되거든, 사실. 근데 못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업이 증가율인 거지. 얘가 이제 막 30% 이상 막 떠야 제대로 날아가는데, 앞만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사이버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네? 그지? 둘 중에 그럼 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국 한국 정보 인증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사이버원을 사신 이유는 뭐예요? 난 이 종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목이 없다고가 아니라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산다 이런 말씀 아직 없으셨거든요. 뭐가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음,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종목도 다 그 얘기 하잖아. 이 고점이 신고가가 막 나와. 네. 이런 위치를 내가 되게 좋아하잖아. 신고가가 신고가가 나오는 위치. 나와서 좋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나왔고. 그렇지 장단국 나오고 그리고 공망 차트를 내가 보여주잖아. 공망 차트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이제 급락을 벗어난 애들이 이제 시작이잖아. 네. 그러면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사실. 이런 위치기도 하고, 비슷한 위치. 투자는 아니고 아직은 투자는 아니고, 지금 아직은 이 물통을 마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이제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할 만한 위치인 것 같은데 심리적 분석일 때는 어때요? 일단은, 저점 확정이 안 났거든, 이 종목이. 이게 저점이다라는 특정이 없어. 그건 안 좋은 거지, 사실. 중장대 한번 일단 이런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어. 장을 시작했어. 네. 상장을 했어, 여기서. 음. 깨졌지. 네. 그지? 이쪽에서 완전 무너져 내렸지. 네. 에코 근데 또 같은 무너졌지. 그지? 그러면 경기지선이 무너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네. 최소 장기지선 이상. 음.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반토막 나야 되거든.
26,000원짜리야. 네. 그럼 13,000원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네. 13,000원 라인이 요 라인이었네? 요 정도 라인이었네. 네. 근데 더 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더 난다는 얘기는 13,000원에 반토막. 얼마야? 6,500원? 네. 6,000, 맞아요. 한 7,000원 선? 거기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종목이지. 우리는 에코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지. 그지? 에코를 통해서. 에코도 똑같은 차트고, 사실은.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때, 네. 얘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17,400원. 그 라인까지 일단 무조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안 사는 게.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고민을 하는 거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여기서. 또 물통이 엄청 크네.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고 나서 물렸으니까 음, 실적이 처음에 살 때 되게 좋았고, 맞아. 예. 그래서 샀는데 이제 어쨌든 무너진 건데, 사이폰을 왜 사줬냐고요? 사이본? 신규 주지, 물론 이제, 내가 그랬잖아. DNA 수혜주라고. 사이본. 사이본 대주주가 누구야? 세번 대주주? 음. 데이터 취급하는 애들이잖아. 김용호? 누구야? 응? 한국정보인증이었나? 김용옥이네. 내가, 아, 내가, 그치. 내가 헷갈렸나? 아무튼, 시놉시스 코리아. 이 종목은 음, 이 데이터, 그리고 보안. 보안은 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러시아의 해킹. 그런 쪽으로도 뭐 충분히 수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그리고 이제 안랩처럼 지금 안철수가 한참 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주? 그럼 라고 봐도 사이버는 되는. 대중 종목이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어떤 면에서? 거래대상 종목이냐? 물으면 거래대상 종목이 아니라고는 못하지. 매출 증가하고 있잖아. 네, 수익 나오고 우리가 있고. 보는데 저평가 우량주도 아니고 그냥 우량주도 우량주? 아니고 우량주는 우량주지. 뭐 고평가 예를 그러잖아요. 들면. 그렇지, 고평가된 우량주라고 네, 봐야지. 평가된 우량주는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거지, 지금은. 네. 음. 그렇게 따지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따지면. 맞아. 안 사는 게 나아. 그 심리적 지금은 또 심적 위험이 고점은 아니고 기본적 고점인 거지. 기본적 그러니까 분석의 얘 고점. 말고 이제 네 지지선 저항선도 보면 지선 정선은 괜찮은 위치지. 왜냐면 저점도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음, 그럼 내가 널 스텝 3 가리키고 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아끼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아껴도 타시죠. 왜냐면 말이 되게 길어지거든. 네, 여기 그래서 내가 초보들은 이 신규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맞아. 너도 초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스스로가 그러면 안 하면 돼. 근데 내가 옆에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아무리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다. 반토막 그리고 6개월 정도 돌파를 했으면 어, 얘 때문에 해도 된다. 이 이후에는 해도 될 것 같다. 네. 이 이후에는 하게 되면 스윙.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윙에서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금명은 이쁘네. 공부해둘 만한 그런 종목 아니야? 이 정도면? 나는 그런 생각이야. 어차피 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5년 뒤에도 하고 네. 한국 정보인증도 내가 약간 뭐라고 하긴 했지만 뭐 사실 덧친 개찐이지 두 종목 보면 오히려 네가 낫다 이 한국 정보인증. 그러니까 왜 샀대? 기억도 안 나네. 알겠습니다.
음.